네, 오늘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화증권의 이호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차익거래가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먼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나요? 일단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의 주식 사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특히나 이것을 프로그램 순매수 추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 사는 추이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추이가 상당히 유사한 흐름입니다. 즉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때 대부분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도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차익 거래는 베이시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매매들이고 비차익 거래는 단순히 바스켓을 사고 파는 매매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움직임이 달라야 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이 차익 거래 매수가 들어올 때 비차익 거래가 같이 들어오고요. 네. 또 차익 거래 매도가 나올 때 비차익 거래도 같이 매도가 나옵니다. 이번 7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차익 거래 매수가 들어올 때 비차익 거래도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익 거래가 움직이는 시기에 비차익 거래가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익 거래 움직임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선물 시장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차익 거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듯이 7월 말부터 대량으로 또 차익 거래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매매를 하는 주체가 예. 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인데요. 대부분 다 해지 수단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4만 계약 정도의 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주체인데요. 문제는 차익 거래가 시장을 언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될 텐데 차익 거래 중에서도 외국인 차익 거래가 특히 그런 시기에 많은 영향을 나타냅니다. 네. 외국인 차익 거래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금리 차익 때문인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금리가 높은 시장이 됩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까지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아주 싸게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한국 증시에서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고금리 채권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파는 차익 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차익이 바로 이제 그 폭만큼 수익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8월 8일부터 27일까지 이 기간을 보시면 현 선물 베이시스 차이가 1.46 정도였고요. 이때 이론적으로 적정한 수준이 0.6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무려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것을 금리로 환산하면 대략 7%에서 9% 단기 고금리 채권 투자랑 동일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바로 한국 증시에서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만 해도 단기간에 한 3조 원 정도의 외국인 차익 거래 매수가 유입이 됐고 네. 이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만기를 앞두고 청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과연 청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기일 충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혹은 충격이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인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 고금리 채권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기 연장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월까지 지속을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베이시스가 하락해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차익 거래 청산 없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외국인들의 차익 거래 청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기 연장이 잘 되려면 스프레드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즉 12월물이 그만큼 고평가가 돼야지만 차익 거래를 계속하게 좋아지는 여건인데요. 지난 3월 만기 때도 외국인들의 차익 거래 연장 여부를 판가름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스프레드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돼서 끝났었죠. 그리고 6월 만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3월 만기 때나 6월 만기 때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이렇게 스프레드가 낮은 원인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많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선물 매도가 그만큼 없어져야 됩니다. 장중에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매도 포지션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롤오버가 잘 될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차익 거래 잔고가 잘 넘어가게 되고 오늘 종가에 나타날 수 있는 매물 부담도 그만큼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기일 이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오늘 종가까지 스프레드가 예.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건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많이 상승을 못하고 하락해서 끝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익 거래가 일부 청산을 하게 될 텐데요. 3조 원 중에서 10%만 청산이 돼도 3천억이고요. 20%가 청산이 되면 6천억입니다. 여기다가 어제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장이 좀 많이 올랐었죠. 국내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물량 중에서 일부가 오늘 종가에 마찬가지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량들이 많이 출혈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기 때 매물이 출량이 되고 만기가 지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롤오버된 물량들은 계속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12월물 베이시스가 계속 좋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낮아지는 추세고요. 만기 이후에 계속 낮아지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는 계속 증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외국인들 선물의 시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야간 선물 추이를 보시면 아직은 좋은 상황입니다.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물시장 동향과 만기일 오늘 영향까지 한화증권의 이혼상 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